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박래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모두는 운전 중에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또한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운전 중에 전방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좌우를 제대로 보지 못한 실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운전 조작에 대한 실수, 또한 도로 여건에 부응하지 못한 운전자로서의 실수도 있습니다만 상대방 자동차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를 접하게 되고 또는 보행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를 그 자체로 휘말리게 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어느 누군들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해서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교통사고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들,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에 의한 사고도 있습니다만 양측 다 조금씩 서로가 잘못을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교통사고인 것입니다. 이때 사고에 대한 크든 작든 간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고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편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에서는요. 사고에 대한 잘못이 있는 운전자는 법적인 책임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행정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져야 될 책임, 즉 첫 번째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무엇일까요? 사고를 낸 이유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겠죠. 신호를 위반하다 보니 사고가 났나요? 아니면 과속을 하셨나요? 아니면 중앙선 침범? 아니면 안전거리를 안 지키셨나요? 또는 급차로 변경, 또 아니면은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셨겠죠. 일단 사고는 대부분 법규를 위반하다 보니까 사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책임, 그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딱지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됨으로써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딱지에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 법규 위반은 벌점도 있다는 것이 바로 행정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을 딱지라고 하고 있는데 딱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딱지치기를 할 때의 모양과 그 용지가 비슷하다고 해서 딱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딱지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원래 이름은요. 딱지가 아니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입니다. 이 용지에는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 금액이 적혀 있어서 이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내면 되지요.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일단 행정적인 책임은 다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신호 위반의 사고는 범칙 금액이 차종이나 승합자동차 또 승용자동차 모두 다른 경우인데 승합자동차가 신호 위반한 경우에는 7만 원,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이륜자동차는 말하자면 오토바이는 4만 원이고요. 자전거가 신호 위반을 한 경우는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신호 위반은 이 금액의 2배로 부과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또한 신호 위반은요. 범칙 금액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제재도 있게 됩니다.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은 운전면허증에 대한 벌점으로 신호 위반은 15점이 부과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법규 위반별로 처분되는 벌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중 도로에 따라서 규정속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속도를 초과해서 운행하게 되는 과속, 또 규정속도 초과는 얼마냐, 또 이것도 여러분께서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과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범칙금이요.
최고 1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벌점은요 또 최고 60점까지 올라가죠. 왜냐하면 신호위반은 어느 정도의 신호위반을 했느냐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지고 벌점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타 등등 법규 위반을 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도 되고 행정적인 책임이 벌점도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지켜야 될 매우 광범위한 주의 의무 등이 정해져 있는데 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의미하게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책임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적인 책임은 범칙금과 사고 발생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의 정지라든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또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상대방 자동차를 망가뜨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리비도 줘야 되겠죠. 만약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등 물질적인 손해를 피해자에게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져야 될 두 번째 책임이 바로 피해보상 책임이라고 하는 민사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내용과 피해 상태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집도 팔아야 되겠고 논도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하게 될 때에 이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미리 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비에 대한 사자성어를 인용해 보면 안거유사, 편안한 때일수록 위험에 미리 대비한다는 것과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고 하는 유비무환,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되겠죠.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사고 사실을 받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에 그 사고 사실을 알려주겠죠. 이때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맡아서 해주게 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져야 될 민사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민법에는요. 과실로 인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에 타고 있던 모든 동승자를 비롯해서 모든 피해자에게 사고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위임을 맡아서 처리해 주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이나 또 물질적인 모든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요. 법원의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에 대한 모든 결정 사항까지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보험에 가입해두면 책임을 져준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져야 될 책임은 형사적인 책임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은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전자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법에 의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 운행 행위를 하다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였을 때 그 운전자, 가해자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형사처벌 문제에는요, 1981년도에 제정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든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사고 후에 뺑소니를 한 경우와 중대과실 12개 항목의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를 하죠. 운전 중에 여러 사항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다 보니까 크고 작은 실수에 의해서 교통사고 역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책임, 다시 얘기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특히 12개 항목이라는 중대과실사고는 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고 내용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그 양형은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는 것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모든 사고의 유형과 위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원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중대과실 12개 항목은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12개 항목이 어떤 것이냐?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의한 사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좋은데 12개 항목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12개 항목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통사고 원인 행위의 12개 항목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일까요? 신호 위반에 의한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예사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선 침범사고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규정속도가 정해져 있죠. 이 시속 20km를 초과한, 규정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그런 과속인 사고인은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철길 건널목의 교통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 그 다음에 면허증도 없이 운전하는 운전행위, 이 무면허 운전사고는요, 운전면허 정지기간 동안에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사고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도 침범사고, 음주운전사고, 그리고 이제 그 승객 추락사고, 이것은 이제 버스 같은 차량이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운행하다가 승객이 자동차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 이것이 이제 그 승객 추락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 그 다음에 적재물 추락 사고, 특히 화물자동차 적재물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겠죠. 이와 같이 12개 항목의 교통사고, 사고 원인 행위가 되겠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고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 피해자가 다치게 했는데 아주 중대하게 많이 다친 경우 중상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내놓고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한 경우, 이런 경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12개 중대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됐거나 이와 같이 사고 결과가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중상해, 그 다음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책임 딱지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사적인 책임 보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형사처벌은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12개 중대과실한 교통사고와 이와 같은 사고 결과가 세 가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운전하시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내용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안전운전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